네, 시황센터입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지수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 외신 통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급반등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탠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주가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끌어내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기 전에 지수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77% 반등에 나섰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04% 상승폭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5%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하루 동안의 출렁임이 컸습니다. 장중 등락폭이 그만큼 좀 출렁임이 있었다는 건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주택 판매가 좀 부진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이 금리 인상이 조금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연준이 10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발언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장중의 상승폭을 좀 되돌려 놓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시장에 안도하는 발언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연은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지게 되면서 달러는 장중에 강세를 띠면서 1% 넘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지수에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거래일에 따른 반등의 힘이 계속해서 상승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가 이날 4% 넘게 급반등하면서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선 것,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오르면서 16,510선 종가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이 대형주들 대체로 힘이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너지 섹터 그리고 금융주, 기술주가 가장 크게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업종 대체로 좀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S&P 500 지수 0.5% 가깝게 올랐고요. 1966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날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악재에 겹치면서 장 후반 들어서 보합권 등락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4%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트위터에다가 제약 회사들의 약값 부풀리기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보합권 등락 이후에 강보합권은 지켜냈지만 4,828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3대 지수 일단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날 장중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올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들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미국 경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s Locard says 2015 interest rate increase still on the tab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을 지지한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미국 경제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최근 커지고 있는 변동성이 미국 경제 전망까지 바꿔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평가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이 금리 동결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미국 경제가 양호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많은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경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 가까워질 것이다라며 따라서 올해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카트 총재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상당한 리스크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또 다른 매파 성향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나라면 금리 동결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중국발 리스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금리는 동결됐지만 연준 내에서 매파 총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음번 회의인 10월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지수 상승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existing home sales fall more than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4.8% 감소한 연간 531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이 기간 서부 지역에서 판매가 부진했고요. 남부 지역에서 판매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렌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집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주택 구매가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기간 집가격을 살펴보면 이 평균 집가격은 22만 8,700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상승했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에서 집값이 7.1%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최근 주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확신을 줬었지만 이번 지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수별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자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죠. 이날 30개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25개 종목이 상승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승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반등의 힘이 컸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기술주가 대체적으로 다우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25개 종목이 상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약주가 상당한 낙폭을 기록하면서 머크사와 화이자 포함해서 4개 종목이 이날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IT주 반등의 힘이 강했었는데요. 애플이 1.5% 이상의 강세 띄면서 다우지수 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화학주인 듀퐁도 1.5% 가까이,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도 함께 올라서는 모습 나타나면서 골드만삭스 그룹이 1% 넘게 올랐고 JP모건체이스가 0.8%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머크사가 이날 2% 넘는 하락, 화이자 역시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존슨앤존스와 보잉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전업종 대체로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었고요. 가장 힘이 좋았던 쪽은 이날 금융주였습니다. 1% 넘게 올랐고 기술주 역시 1%의 반등.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들도 상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바이오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밀리면서 S&P 500 섹터 내의 상승폭을 제한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대선 후보가 바이오주의 압박을 가하는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약간 부풀리기 문제가 사실상 뉴욕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요. 힐러리 대선 후보가 트위터에다가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제약주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졌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을 형성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악의 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2.2%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하락, 바이오젠 아이덱은 5% 넘게 밀렸고요. 베르텍스 파마슈티컬이 4.8%, 리젠트론 파마슈티컬은 4% 가까이 내리는 등 나스닥 지수의 내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더욱더 컸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 배출가스 눈속임 지적에 따라서 미국 연방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서 대규모 리콜 명령과 함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독일 정부에서는 조사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악재가 겹친 모습인데요. 이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독일 증시에서는 19%의 급락, 미국 증시 내에서는 17% 장중 저점을 유지하는 구간대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폭스바겐 미국 증시 내에서는 $30 10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 소식들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양호한 장 속에서도 바이오테크주들은 올해 들어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트위터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CNN 머니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Hillary Clinton tweet crushes biotech stock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는 이 클린턴 장관의 한마디가 바이오테크주들을 급락시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트위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특별 질병을 치료하는 약값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내일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최근 제약회사들이 기존 치료약을 이 하룻밤 사이에 50배 넘게 부풀려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내비친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뉴욕타임즈는 이 다라프림이 하루 만에 약값을 50배로 올린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라프림은 소유권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 튜링으로 넘어간 후에 기존에 판매했던 이 13.5달러짜리 약을 750달러에 판매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튜링 측은 이것은 환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 트윗이 나온 이후 나스닥에서 바이오테크 ETF 지수는 4% 넘게 하락했는데요. 또 종목별로는 바이오마린 파마스티컬, 바이오젠이 5% 넘게 빠졌고 레제논 파마스티컬, 길리어드 사이언스, 셀젠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페이팔입니다. 이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의 추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ayPal stock surges on analyst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증권사 스티펠 니콜라스는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놀려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40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3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페이팔의 주가에 약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특히 스티팔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페이팔의 원터치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또한 페이팔이 2013년 인수했던 결제 회사인 브레인트리와 함께 이 원터치 서비스를 개발한 것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터치 결제 서비스란 구매자들이 결제를 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편리할 뿐 아니라 보안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펠 니콜라스의 전략가들은 원터치 결제 서비스가 앞으로 페이팔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페이팔을 이용한 결제는 40억 건에 달했는데요. 이번 서비스로 결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페이팔의 주가는 4.04%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 상승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특히 장 초반보다 장 후반 들어서 힘이 더 강했었고요. 유가 반등의 힘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08%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0.3%의 상승. 프랑스 카크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해소 전망, 기대감 반영되면서 4.5% 올랐고요. 배럴당 46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 소폭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부실당 2% 가까이 오르면서 $3.84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몇몇 종목들의 하락에 따라 0.3%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약화되면서 11원 90전 급등했고요. 1174원 70전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 강세 띄면서 달러 인덱스가 1% 넘게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20%의 수익률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모닝쇼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자세한 외신 통해서 좀 글로벌 뉴스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